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9번째 이야기로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 사이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비교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부 규정과 한도,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영상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기준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자격 및 요건. 일반 계좌는 연령이나 소득에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하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투자 계좌 모두 가입 요건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거래 상품별 제약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제약 여부는 매매를 원하는 상품별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가입 계좌 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지난 1개월간 개설한 계좌가 있으면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 등으로 소득이 끊길 예정이라면 필요한 만큼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한 금융기관에서는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계좌 수는 제한 없습니다. 중개형 ISA는 만 19세 이상에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부터도 가입 허용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일반 계좌는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투자자 본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금을 입금하여 주식, ETF 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는 통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연간 통합 한도 내에서 IRP와 연금저축의 각 계좌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데 미리 납입 한도를 계좌별로 설정해두게 되어 있어서 계획과 다르게 입금하려면 그때그때 계좌별 한도를 조정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중 연간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되며 그중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만 55세가 넘으면 조건에 따라 연금을 개시하게 되는데 계좌별로 연금 개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한 계좌에는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2월됩니다. 총 한도는 1억 원인데 이는 5년 동안은 2천만 원의 한도가 생기고 6년 차부터는 한도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매 가능 상품 범위. 일반 계좌는 매매 상품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우선주, ETF, ETN, 리츠 등 대부분의 증권을 거래할 수 있고 증권사별로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국 등 해외 주식 및 해외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펀드, 채권, 파생상품,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상품에 따라 투자 전 별도의 사전 교육이나 적합성 평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허용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예금과 보험은 편입 가능하고 투자 상품으로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생애주기 펀드, 리츠 펀드, ETF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개별 종목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주식 및 주식형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계좌 금액의 70% 이내로 투자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는 제한됩니다. 연금 저축 펀드도 허용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ETF, 리츠 펀드 등이 있으며 개별 주식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와는 다르게 원리금 보장 상품은 증권사 연금저축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보험의 연금저축 보험에 한해 예금형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는 제한됩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다양한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국내 채권, 펀드, 리츠, ELS 등에 투자 가능하고 특히 국내 개별 주식 직접 투자까지 허용됩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제한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는 제한됩니다. 자금 인출 조건. 일반 계좌는 인출 제한 없이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 중인 자금을 인출하려면 해당 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출금하면 됩니다. 매도 대금이 입금되기까지는 이틀 정도 소요되나 그 이후 언제든 계좌 이체나 출금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는 노후 대비 계좌이므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첫째만 55세가 지나고 둘째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연금 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는 계좌별로 시작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연금 개시한 계좌에서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닌 중도 인출하려면 계좌를 아예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IRP도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마련 시 가입자의 심각한 질병 치료나 개인 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경우에는 예외 인출을 허용합니다. 이때는 사유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만 부과하여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사유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계좌이므로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전에도 IRP와 달리 계좌를 유지한 채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IRP와 동일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닌 중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며 납입한 돈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제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계좌 일부 인출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연금저축의 장점입니다. 한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할 세제 혜택도 없으므로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거나 애초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를 짜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저축에서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가입자의 심각한 질병 치료나 개인 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연금소득세만 부과하여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ISA는 3년 의무기간 동안 수익금 인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납입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한 돈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운용 수익을 가입 3년 이전에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하여야 하는데 그간의 세제 혜택이 무효화되고 일시에 세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수익금은 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3년의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의무보유기간 3년을 유지하지 못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계좌가 해지되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이며 세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수수료 및 운용 비용 구조. 일반 계좌에서는 계좌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 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및 환전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하면 이자 비용이 들고 펀드를 매수하면 펀드 보수가 간접적으로 차감됩니다. 증권사 계좌에서는 유치 수수료나 관리비를 별도로 내지는 않지만 일부 은행 연계 계좌의 경우 계좌이체 수수료나 외화 출금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자산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IRP의 경우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온라인 개설 시 운용관리 수수료 없는 곳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거래 시 거래 수수료가 없는 곳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 수수료는 편입한 펀드나 ETF의 운용 보수가 내재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IRP는 증권사 대비 운용관리 수수료가 높고 제공 상품도 예금 위주 혹은 보험 위주라 투자 상품 선택폭이 좁습니다. 대면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율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계좌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 수수료와 자산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원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산운용 수수료는 편입한 펀드나 ETF의 운용 보수가 내재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연금저축은 증권사 대비 예금 위주 혹은 보험 위주라 투자 상품 선택폭이 좁고 운용 상품의 수수료가 반영되어 수익률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면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율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ISA는 일임형의 경우 운용 수수료가 있지만 중개형은 운용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매할 때에 거래 수수료가 들며 펀드나 ETF에 투자했다면 보수가 간접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중개형 ISA에 대해서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요약. 일반 계좌는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할 때에 특별한 조건에 들지 않는 한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특별한 조건이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 주식 혹은 장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에 하나여 한 해 단위로 손익통산이 적용되고 수익이 발생한 다음에 5월에 양도소득세 납부 전까지 과세 이연이 되는 소소한 이득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 연간 25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 이연, 손익통산, 분리과세, 저율과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IRP와 연금저축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의 시세 차익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국내 주식형 ETF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투자하시지 말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RP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간 IRP 및 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혹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에 대해서 받거나 ISA를 의무 보유기간 3년을 유지한 후 해지하면서 연금 이전 서비스를 통해 납입한 금액의 10% 혹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혹은 13.2%를 적용받게 됩니다. ISA의 경우 과세이연, 손익통산, 분리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익통산에서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타 ETF 등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는 원래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비되어 국내 개별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타 ETF 등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되는데 그 이유는 특례로서 양도 차익에 의한 손실은 상계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국내 주식형 ETF는 ISA에서 투자하시지 말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IRP와 연금저축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하다가 발생한 손실은 기타 ETF 등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되는데 그 이유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매매할 때는 원래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용 세금 및 건강보험료 요약 주식과 ETF까지 범위해서 일반 계좌는 국내 주식에 대해 시세 차익은 비과세이며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증권거래세가 매매 시 징수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 시세 차익은 비과세이며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입니다. 기타 ETF에 대해 시세 차익은 보유기간 과세 방식으로 배당소득세로 원천 징수되고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입니다. 미국 직접 투자의 경우 시세 차익은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증권거래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단 원천 징수된 이후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종합과세 시 납부분을 계산하여 원천 징수분보다 크면 추가과세하게 되는데 기존의 과세표준 1,4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추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ISA 계좌는 이후 3년간 만들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는데 계산상 추가 납부가 없다고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 건 마찬가지라 동일하게 ISA 계좌를 이후 3년간 만들지 못합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에 추가 발생합니다. 이때 보수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회사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모두 보수로 처리됩니다. 보수 외 급여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들어가고 분리과세 되지 않는 기타 소득도 들어갑니다.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에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에 소득으로 편입되어 자산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세금 계산을 수령할 때 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 제외 금액은 비과세이며 퇴직재원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 과세되고 그 외 과세 대상 금액은 연간 사적연금 수령 한도에 따라 과세세율이 갈립니다. 그 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만약 연간 사적연금 수령 한도인 1,500만 원 이하를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다면 그 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사적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의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별개입니다.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과세 제외 금액은 비과세이며 퇴직재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외 과세 대상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됩니다. 이때 모든 세금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 건강보험료와는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상품에 따라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에서는 5.5%로 과세되고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에서 4.4%로 과세되며 80세 이상에서는 3.3%로 과세됩니다. 예외적으로 보험 상품에 있는 종신형 상품에서는 만 55세 이상 80세 미만에서는 4.4%로 과세되고 80세 이상에서는 3.3%로 과세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는 원래 징수되었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금 개시 1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징수하고 11년 차에서 20년 차까지는 60%만 징수하고 21년 차 이후에는 50%만 징수합니다. IRP와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16.5%로 징수되며 분리과세입니다. ISA 계좌는 의무보유기간 3년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손익통산은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구합니다. 이때 국내 개별 주식 수익과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국내 주식형 ETF의 손실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내 개별 주식 손익합산 시 손실일 경우에만 손실금액을 나머지 수익과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액이 비과세 한도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넘으면 초과금액의 9.9%를 분리과세합니다. 만약 의무보유기간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한 경우 일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간 동안 이연되었던 세금이 즉시 발생하고 손익통산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 상품에서는 시세차손이 발생하고 일부 상품에서는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시세차손은 모두 무시하고 시세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미뤄왔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일시에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배당소득세가 상당하다면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상승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납입금까지는 중도 인출하여도 수익금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은 되도록 인출하지 않는다 생각해야 합니다. 계좌 이전 및 통합 가능 여부. 일반 계좌는 자산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산을 현금화시켜 이체하는 방법도 있고
주식이나 ETF는 대체를 통해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혹 특정 상품은 현금화시켜야만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해당 상품의 특성일 뿐입니다. 전액 이전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자유롭습니다. 개인형 IRP는 기본적으로 IRP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할 때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실물 이전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조건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절세계 잡끼리의 이전에서는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재원도 그대로 옮겨집니다. 만약 한 계좌를 새로운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좌에 이전하게 되면 두 계좌가 통합됩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으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가 지나면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이전할 때에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절세계좌끼리의 이전에서는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재원도 그대로 옮겨집니다. 만약 한 계좌를 새로운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좌에 이전하게 되면 두 계좌가 통합됩니다. 중개형 ISA는 타 기관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ISA는 이전할 때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ISA 계좌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으므로 ISA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ISA 계좌는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오늘 영상까지 총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세 종류의 절세 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를 활용한 실전 투자법을 살펴보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